안녕하세요. 건달농사입니다. 오늘은 귀농자금 받으신 분들 자연재해를 입거나 해서 피해가 막 심한 경우가 있는데, 그럴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. 그게 뭐냐면 이자를 감면받거나 아니면 상환을 유예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. 처음에 제가 이제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저한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분들이 계시는데, 그때 어떤 분이 농협에 가면 이자를 감면시키거나 유예시키거나 하는 그런 제도가 있을 거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, 사실은 그 영상을 찍기 전에 이미 다 알아봤었어요. 알아봤는데 농협에서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게 없다,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, 제가 25년도 귀농 지침서를 보다가 우연히 한 줄을 발견을 했어요. 거기에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, 자, 피해율이 30에서 50%가 되면 1년간 상환 연기나 이자 감면을 시켜주고, 자, 50% 이상이 되면 2년간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해준다고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농협이나 이런 데 다 연락을 해봤어요. 농림부에 그린 대로 여기도 연락을 해봤고 그랬는데,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처음에 제가 파산하게 생겼다, 방법이 없냐 그런데 자기들이 알아봐 주겠다 하지만 행동을 옮기겠어요? 내가 다 알아서 챙겨야지. 아무 연락이 없었고,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이 사실을 알고서 전화를 했더니 일단은 잘 몰라요. 그래서 그린대로에 전화를 했더니 농협에서 대출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농협에 가보는 게 빠를 거다, 이렇게 얘기를 해서 농협에 이제 대부계를 갔는데, 대부계에서도 몰라요. 아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셨어요.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일을 진행을 했는데, 제 친구는 이제 다른 면 쪽에 있었는데, 그쪽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 친구한테 제가 이런 게 있으니까 너도 가서 확인을 해봐라 그랬는데, 농협에서 몰라가지고 오히려 가르쳐주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. 그래서 서류를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, 이제 피해 사실을 증명을 하는 게 있었어요.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갔더니 여러 가지 이제 서류는 다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했더니 피해율이 몇 %인지 적혀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내가 얼만큼의 피해를 입었다가 아니라 몇 %의 피해를 입었느냐가 중요한 거였더라고요. 그래서 그 농협 대부계에서 이런 서류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라 해서 하나를 출력을 해줬어요. 근데 면사무소에 갔더니 면사무소에서는 그게 없어요. 그래서 본인들이 또 친절하게 같은 폼으로 양식을 만들어서 해줬는데 문제가 있었어요. 피해율이 0%가 나온 거예요, 제가.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, 나는 지금 거의 다 죽었는데 대충 봐도 80%는 나올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냐. 그래가지고 이제 막 따지고 들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, 그러면 내가 좀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갔어요. 가는 도중에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30%까지는 해줄 수 있겠다,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.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불법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합법적인데, 블루베리는 이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환산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, 거기에 이제 지침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, 비슷한 과일 이제 작물로 대체를 해서 환산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. 만약에 이제 그 해당 작물에 대한 게 없다면. 그래서 비슷한 걸로 환산을 해서 해봤더니 30%까지 나오는 거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너무 그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고서 다시 연락을 하겠다 해서 법제처 들어가서 법 확인해보고, 그리고 농림부에서 이 업무 편람 지침이 있어요. 그 지침도 확인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이제 다 확인을 해보고서 갔는데, 그 갈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,
결론적으로는 제가 잘못 생각을 한 거였어요. 그 내용이 뭐였냐면, 지침에 보면 농가 단위 피해율이라는 게 있어요. 농가 단위 이제 피해율을 산출하게 되어 있는 건데, 농가 단위 피해율을 어떻게 산출하냐, 그 지침 내용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, 피해 농가가 피해 당시에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 재배 면적에 대한 피해 면적 중 수확할 수 없는 환산 면적 비율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환산 면적 비율은 피해 면적 곱하기 피해율인데,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때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환산 면적 비율이라는 게 피해 면적 곱하기 피해율이 대충 얼마든지 되는지 봐갖고 그거를 곱해서 만드는 건들로 하고 착각을 하잖아요. 근데 그 뒤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, 농가 단위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. 피해 당시 농작물 재배 면적분에 수확할 수 없는 환산 면적 곱하기 100이라고 돼 있는데, 이 수확할 수 없는 환산 면적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내 땅에 수확할 수 없는 면적이 이만큼이 되니까, 그만큼을 넣으면 되겠구나,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.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면사무소하고 저하고 계속 의견 대립이 생겼던 건데, 그게 뭐냐면, 수확할 수 없는 이 환산 면적이라는 게 뭐냐면, 뒤에 이제 처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식이 피해 면적 곱하기 피해율이잖아요. 근데 이 피해율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땅이 수확할 수 없는 면적이 전체 몇 퍼센트 되냐, 그거를 평수로 나눠가지고 피해율을 계산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. 이게 뭐냐면, 정부에서 이거를 피해율을 계산을 할 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 계산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. 그 규정이 뭐냐면, 침수가 얼만큼이 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 24시간 이내냐, 아니면 그 이상의 피해를 입었냐,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, 그게 0%냐 100%냐 둘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100% 쪽에 해당이 되면 곱하기 100으로 되는 거고, 100% 쪽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면 그냥 0%가 되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0%에 해당이 되면 내가 대한민국 전체 면적을 가지고 있어도 제 피해율은 0%밖에 안 되는다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, 당연히 내 땅에서 수확할 수 없는 그 면적을 그대로 대입시키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, 그게 아니었던 거죠. 그래서 피해 면적이 환산하는 이 환산 계산이 피해율에서 우리가 너무나 극과 극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면사무소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,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좀 이상했어요. 왜냐면, 아니, 내가 이만큼 피해를 입었는데, 왜 인정을 안 해주냐, 여기에 해당되지 않냐, 그랬더니, 24시간 이내에도 잠깐 물에 잠겼다가 빠진 건지, 아니면, 한참 잠긴 건지 모르지 않냐. 와봐라. 원래는 그때 당시에 실사를 나왔어야 되는 건데, 이 사람들도 너무나 이제 민원인이 몰리니까 실사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. 공무원들이 인원이 적으니까.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도청에다가도 나는 도청에 전화를 하고, 담당자분은 군청에 전화를 하고, 그래서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엔 도청에 전화를 하면 면사무소에서 어떻게 못하겠지 했는데, 사실은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를 하고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,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, 그때가 1월 달이었으니까, 올해 1월 달이었어요. 저 피해는 작년 7월이었고,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. 자기도 이제 못 믿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?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? 그래서 이제, 그럼 내가 증명을 하면 되겠구나 했던 게, 제가 그날 새벽에 대피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놨던 게 있어요. 사진을 찍었고, 그리고 아침에 하우스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, 그때 당시에 물이 다 빠지지 않았어요. 그게 최소 4시간이더라고요. 4시간의 갭이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물이 너무 차 있어서 이제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갔다가 점심 전에 하여튼 다시 한번 왔어요. 그게 정확한 시간이 안 돼.
점심 전에 다시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한 10시, 11시쯤 됐던 것 같아요.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바닥에 물이 그래도 차 있던 게 보였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대충 계산을 했을 때 침수된 시간이 그 사진을 보면 사진 찍힌 시간이 나오잖아요. 그걸 다 보여줬더니 아, 대충 몇 시간 이상은, 최소 몇 시간은 찼겠구나, 이 생각을 한 거죠. 그리고 이제 하우스 안에 물이 제 가슴까지 찼으니까 못 차도 1.3에서 1.5m는 찬 거거든요. 그래서 측창이 있는데 지금 측창 걷어져 있는 거를 보여드렸어요. 이게 여기가 물에 눌려가지고 저쪽 부분이 찢어졌다. 그래서 찢어진 부분 보여주고, 그리고 블루베리 나무가 침수가 되면 그 나무 꼭대기에 이렇게 흙탕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나무가 여기까지 이렇게 흙탕물이 차 있지 않냐, 그럼 여기까지 찼다는 증거 아니냐. 그러니까 제가 정말 피해가 심각했다는 거를 믿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100%로 계산을 하니까 78%의 피해율이 나온 거예요. 피해율이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었냐. 거기서 본 혜택이 뭐냐면, 농협에서 이제 서류를 제출하고 농심부에서 신용조회 계속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이자율 감면 문자가 쭈르륵 왔어요. 이제 보면 이자율이 뭐 1억 5천 얼마,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3개가 나왔죠. 그런데 이 3개를 다 합쳐보면 1억 5천, 1억 200, 4,100 이렇게 되는데, 1억 5천은 토지를 구매한 거고요. 1억 200만 원은 하우스를 진 거예요. 그리고 4,100만 원은 그 묘목을 사는데 썼던 비용인데, 이거를 다 합치면 제가 3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이걸 다 합치면 2억 9,300만 원이 나와요. 300만 원이 비는 이유가 뭐냐면, 지난번 이제 귀농 자금 받는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이거는 환급 대상이에요. 그래서 환급 대상이 되는 금액은 그 농심부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. 나중에 제가 돌려받게 되니까. 그래서 700만 원이 비는 거예요. 총 들어간 비용은 3억이 맞고. 그러니까 또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, 계산을 하실 때 환급 대상이 되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제가 일단 먼저 내고 나중에 환급으로 받아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고,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진 돈으로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, 이런 얘기가 되니까요. 또 귀농자금 받으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면사무소에 가서 이런 서류를 떼가지고 하면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고, 그리고 상환도 유예를 시켜줘요. 2년간. 그래서 저는 2년간 이자와 상환유예 그 혜택을 받는데, 상환유예는 제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자 감면 혜택만, 전액 이자 감면이에요. 2년간. 그래서 그 이자 감면 혜택만 받고, 만약에 피해를 입었는데 이미 이자를 낸 상태잖아요. 저는 이제 올해부터 이자 감면이기 때문에 작년에 만약에 이거를 받았는데 이자를 낸 상태였다면 그 이자를 다시 돌려줘요. 근데 돌려주는 거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뭐 조삼모사기는 한데, 그러면 그 다음 해까지만 이자를 감면이 받고 다음 해에 그 이자를 다시 내야 되는 상황인데, 저 같은 경우는 올해, 작년에 이제 냈고, 작년에 피해를 봤지만 작년에 냈고, 올해부터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까지 감면을 받고 내후년에 다시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상환 시간이 좀 이자를 돌려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1년 정도 늦춰지냐 빨라지냐,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면사무소에서 그 얘기를 할 때 너무나 이제 화가 나니까 승질을 막 부리려다가도 혹시나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성을 절대 높이진 않았어요. 그래서 그런데 그 담당자분께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잘못 생각하신 것 같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얘기를 해줘요. 근데
그 피해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저한테 좀 시켜줬다면, 근데 그분이 말을 제대로 하긴 했어요. 근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였는데, 그래도 조금 아쉬웠던 건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좀 자세히 얘기를 해줬다면 제가 이해가 빨랐을 텐데,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. 그래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아, 내가 생각한 게 맞네? 그러면 화가 엄청 날 거 아니에요. 근데 한 번도 언성 높인 적 없어요. 조용조용히 얘기하고, 그런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, 그건 아니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또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.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이해를 한 거였죠. 근데 만약에 거기서 승질을 냈으면 제가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승질을 부리게 되는 상황이 됐고, 근데 공무원들은 담당자가 한번 아니라고 해버리면 대통령이 와도 그거는 안 돼요. 담당자가 버티면.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만약에 그 공무원한테, 담당자한테 가가지고 승질을 막 부렸다면 아마 이 사람이 안 해주고서 모른 척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,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했다면 저는 그 이 환산율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뭐 민원 넣고 막 했어도 그게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별 피해는 주지는 못했을 거고, 저는 그냥 이자를 계속 내고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확실하게 이해를 한 상태가 아니면 함부로 승질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요점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하면 피해를, 뭐 풍수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잘만 하면 이자를 감면받고 상환을 유예시킬 수도 있다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.